(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12대 충청남도회가 지난 1년간 걸어온 길을 도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더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대 충청남도회는 지난해 7월 1일 출범 후 1년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쉼없는 의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총 8회의 회기를 124일간 운영하며 의원발의 조례안 228건 등 도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40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128건의 도정과 교육 행정 질문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국방 관련 기관 충남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등 총 27건의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며 충남 현안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7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23개의 의정 토론회를 열었으며 정책위원회 활성화와 연구모임 운영 개선을 통해 도회가 정책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의회만의 지속 가능한 입법 평가 시스템은 2022년 지방의회 오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각종 예산 분석 보고와 자문기구 활성화 토론회를 통해 예결산 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정심사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배치가 완료된 24명의 정책 지원관에 대한 전문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책 역량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회는 더욱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해 상임위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도민과 온 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습니다. 자율적 독립적인 인사 운영과 정책 개발 및 연구 입법 평가 예산 분석 역량 강화로 더욱 믿음직한 의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대응, 미래형 일자리 창출과 청년 문제 해결 등 거시적, 장기적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와 의정 활동에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분야별 엇갈리는 체감 경기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도회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귀를 씻고 공손하게 듣는다는 세의 웅청의 자세로 도민의 고견을 듣고 적극 행동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12대 도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22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48명의 도의원들은 더 나은 충남의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의장님과 위원장님들께서는 영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을 하실 때는 발언대를 활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바로 옆에 주시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부의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남도의회 부의장 홍성현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전반기 1년 동안 많은 충남도의회와 우리 48명의 의원들께 도움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은 220만 도민과 조기련 의장님과 같이 우리 상임위원장들하고 같이 48명의 도의원과 같이 언론과 더욱더 소통하는 그런 의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한일 의회 운영위원장님 인사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12대 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의정과 함께 해주신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취재와 보도 또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으로 의정을 함께 이끌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충청남도의 6개의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교섭단 제등 훌륭하신 분과 덕망을 이 높은 의원님들 10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는 의회 운영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교섭단 제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셨으며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해왔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충청남도 의회 운영과 의회 사무처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만큼 48분의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지난 1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도 있지만 보다 큰 틀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도민들이 봉사자로서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의 가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의원님들의 뜻을 담은 조정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충청남도 의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경청하고 이를 위해 운영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의원님들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의회와 운영위원회 의원 모두는 도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만큼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들이 어려움에 발벗고 나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도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충청남도 의회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의회에 도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의회는 대한민국 지방의정의 중심이자 지방의회 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으뜸 의회입니다. 저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의무와 도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명수 기획경제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양 출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제12대 충청남도의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지 1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충청남 도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과 충남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산업경제실 그리고 투자통상정책 업무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의정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되새기며 도정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년간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그리고 충남의 밝은 미래 발전을 위한 선택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잘 발전되고 있는 북부권에 비해서 남부권의 발전이 저해되어 있는데 충남 도정의 미래 계획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이렇게 도정 대안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다른 위원님들 모두 한마음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며 의사 일정을 잘 소화해 주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회의를 원활히 준비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와 자료 요구에도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회 소관 집행부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위원회 활동을 언론을 통해서 잘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언론사의 발전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1년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년차 행정사무감사를 더욱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곳은 찾아가 확인하여 문제를 공감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선진의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호흡해 나갈 것이며 더 낮은 자세에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개별적으로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옥수 행정문화위원장님 인사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소통의 흐름을 이끌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는 도민이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지난 1년 동안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민이 권익, 신장 및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입법 활동으로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도민들이 일상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해왔습니다. 제12대 충남도의회가 개원하고 1년이 지난 현재 행정문화위원회는 총 7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가운데 도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관련 등 17건의 조례를 재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도정의 미래 비전이 담긴 예산이 적재적소, 시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민이 시각에서 바라보며 2022년 세출 예산 기준 약 1조 6,500억 달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의 예산과 결산 내역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리한 시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길라잡이 역할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더욱 박차게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펼쳤습니다. 2022년 개원 후 이루어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5건의 시정 요구와 함께 도민이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 총
한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민 중심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며 행정문화위원회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요소가 커져가면서 도민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재난 위험별 체계적 대응 마련과 취약 계층 안전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둘째로 충남이 명품 문화관광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해 미술관 등 품격 있는 도민 문화 향유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도립문화체육시설 건립, 백제문화단지 활성화, 대백제전 성공 개최, 충남형 워케이션 정착 등을 통해 충남이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기를 더욱 확고히 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속 확대되는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 유출 및 지역 활력 감소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춤형 청년 정책 추진 발굴과 청년이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자립 기반 조성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민 여러분이 행복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용감하게 도전했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앞으로 1년 전 12대 의회가 개헌하던 날 의원 선서의 다짐을 항상 기억하며 도민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은규 복지환경위원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2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일주연돼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지환경위원 제가 무관자를 맡았음에도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났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는 충청남도 예산의 근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현금성 복지 예산 사업 비중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러나 김태형 정부 들어와서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또한 현금성 복지 예산 확충보다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체크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만큼 더 많은 복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현장 위주로 의정활동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바탕으로 앞으로 1년 동안은 맞춤형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을 통한 필요한 만큼 충분히 복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서 정말로 변화된 민선 8기 김태형 도정이 복지 측면에서는 최고다.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많이 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하는 것을 앞으로 1년 동안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기자님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양질의 처우 개선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을 통한 케어를 받고 있는 돌봄을 받고 있는 분들이 행복하게 정말로 즐거운 가운데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 영아서 0세서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 차별 없는 보육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정말 웃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서 대한민국의 선진국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김태훈표 보육제도를 앞으로 1년 동안은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직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런 이직률을 낮추고 자부심을 갖고 초등교사나 중등교사처럼 내가 교사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케어하는 교사들은 자부심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전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기후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석탄 화력이 반 이상 29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소 절감, 탄소 중립 특별도로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와 연구를 하면서 세계적인 추이의 흐름에 맞춰서 충남 도정의 탄소 중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에서는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복지환경의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부족한 점 지적해 주시고 잘한 점 홍보를 해서 정말로 충청남도의 복지환경의회가 복지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과 관련된 최고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광석 농수산해양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정광석입니다. 먼저 오늘 충남도의 1주년 기자회견에 이렇게 일찍부터 이렇게 나와주신 언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충남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또 아름답게 늘 보도를 해주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이 아껴 묻는 서원을 통해 출범한 제12대 충남도의회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는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실천, 의정 비전에 맞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적치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농어촌 인력 문제 등을 꼬집으며 건의한 도정질문 5만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해 주신 동료인들께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으로 용기를 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충남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업하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기소 건설소방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기서입니다. 저는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요. 제가 몇 가지 우리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는 집행부와의 견제와 감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 경기도와 함께하는 데이밸리 메가시티의 문제, 또 리브투게더 사업의 연속성 문제, 또 인구 소멸 대응, 또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루어지는 각 시군의 중요한 사업들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내포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문제점들, 또 119 소방 강화력을 위한 산불 진압, 또 소방본부의 조직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더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부분을 소소히 잘 챙겨서 충청남도가 옳은 방향으로
사업의 목적이 정당한지 잘 따져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현삼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늘 우리 교육에 열정을 가지시고 보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1년 만에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힘센 충남 발전과 더불어서 그 교육정책들 도민 권익보호와 미래 세대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열정으로 우리 8분의 교육위원들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교육은 우리 충남 미래의 책임지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충남교육은 100년지대계로 충남만이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과 교육 결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동안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향후도 2030 충남교육 정책 비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저마다 능력과 역량, 재능을 꽃피워서 미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우리 교육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언론 여러분들과 함께 도민과 상생하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우리 충남 교육과 함께 해주셔야 우리 교육이 가로서고 또 우리 충남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늘 교육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김동만 부의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요. 이어서 언론인 여러분과 질의답변 순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언론인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뉴스파고 한광수 기자입니다. 지역민원 상담소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1년에 900 몇십 회지만 18개소에서 한 달로 따지면 월 4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사무실을 어쨌든 한 달 1년 이렇게 세를 낼 텐데 12일 그것도 59시간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이 장소 사용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걸 꼭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 이 현황을 나중에 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주실 수 있는지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민원실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우리 방한일 운영위원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민 민원 상담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시국의 시군 도민들께서 사실 의회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만나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의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도입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시군 간에 이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시군 간에 좀 그런 편차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경우거든요. 앞으로도 좀 보완해 가면서 예산처럼 모범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운영하신다는 거죠? 예. 효율성을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예, 그리고 그 효율성 부분은 예를 들어 이제 잘 되는 그런 상담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더 안 되는 한 달 내내 비어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근무 시간 관계하고 그런 부분 이제 저희 관계는 이제 노동법 관련해가지고 제약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연간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산 관계는 그래서 지금 절반
그거는 자료로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시사뉴스 24의 엄병규 기자입니다. 지방의 인사권 독립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 좀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뭐 더 필요한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권 독립은 저희 의회에서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사무처장이 2급, 3급을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 의장 협의회에서 향한 건의를 해서 3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인사권 독립은 뭐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언론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다음 질의하실 안녕하세요. 세계타임즈 이철호 기자입니다. 12대 의회 주범 분을 축하드리고요. 30쪽에 보시면 우리 의회가 미래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정책의 활성화를 중점으로 뒀습니다. 미래 일자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뭘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또 이제 청년 정책이 있는데 보니까 뭐 창업 마루나비라든가 음악 창작소라는 걸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아까 의장님께서 1년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 구체적인 것다. 그리고 또 유광수력계 모두 발언에 일본 그 후쿠시마 폐기물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충청남도에도 바다가 있는 도시가 있죠. 거기에 대한 충청남도 의회는 유광수력계도 유광이나 어떤 대책이라든가 모두 발언도 없고 모두 상임위원장들이 어떠어떠한 했던 것만 하지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설날 기자회견 할 때 쌀 문제를 언급했는데 아까 그 상임위원장이 간단한 언급했습니다. 그거 부분도 정말 남의 일처럼 정책에 두고 위를 1년 동안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좀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저 상임위원장이신 그 김명숙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우리 의회에서도 농수산해양 운영위원회, 환경, 국제환경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세 군데가 이렇게 관련이 되는데, 그 부분도 하나하나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언론인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충청남도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각각의 업무를 이제 그 집행부의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가 함께 사안을 좀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곳에는 기획조정실, 경제실, 미래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해양수산국 이렇게 의원님들이 함께 하면서 전반적인 충청남도의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정책을 대안하고자 하는 일정입니다. 2022년 9월 28일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서 충청남도 현재의 일자리 그리고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동안의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복구권의 이제 첨단 반도체 이런 부분인데 이 외에 우리가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미리 어떤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를 그 일자리 구조하고 트렌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 운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계속 올 연말쯤 되면 현재 우리가 충청남도가 갖고 있는 일자리와 미래에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를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우리 그 농해수 위원장 정광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농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정광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 주셨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바다 한 벽판에 살고 있는 안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태안부는 충청남도 수산 세력의 일이고요. 또 해석장이 30곳이나 되고 어민들이 그 배가 닿고 입출항할 수 있는 포구가 40곳이나 있는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죠. 5천만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소 방류하는 것 찬성하는 사람은 아마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여기 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너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다 맞는 말씀일 수는 있겠지만 너무 확대 해석이 돼가지고 지금 주설 지역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소금 대란 나는 것도 있고 소금을 우리가 얼마나 먹는다고 이런 속에서 소금 부대가 4만 원, 3만 5천원씩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소금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관심도 없고요. 우리 충남 수산 세력이 전국에 2위 내지 3위를 합니다. 제일 타격이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저희 충남이 하죠. 주설도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확대해서 확대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를 좀 잘해야 싶어서요. 저희 충남에는 우리 충남 바다만의 다른 색깔을 좀 내보자. 또한 우리는 또 서해안 쪽에 또 일본 바다하고 멀지 않습니까? 또 물 조리도 틀리고 그래서 우리 그 충남 해양원하고 있습니다. 관리선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미 방사능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실려 있어서 지금 계속 그 방사능 오염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은 우리 해양 수산호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충남 해양원에서 그리고 또 서산에 수산물 안정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미 지금 방사능 검출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금 갖추고 있어서 계속 수산물 어패류라든지 모든 어족 자원에 대해서 지금 수산물 방사능 검출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지난번 우리 이제 작년에 결산 보고 하면서도 우리 업무부 때도 그런 말씀을 해양수산국장한테 드렸습니다. 지난번 6월 초에 우리
전국대회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고문에 언급을 해주셨고요. 거기에서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런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러나 우리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도 해양수산부 국비를 좀 많이 좀 받아서 지금 있는 장비보다 더 좋은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급 인력, 거기 필요한 그 전문 인력까지 확충을 하자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전국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충남도가 방사능에 검출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경기지사님까지 함께 우리 충남 바다만큼은 안전하다는 것을 계속 예산을 해서 홍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으나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어민들, 해치, 수산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쪽에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쌀은 지금 걱정하신 대로 걱정이 주셔도 맞습니다. 사실 그래도 그저께도 농식품부 장관님도 만나 뵙고요. 이제 모든 쌀, 농산물은 이렇게 임시 땜빵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수차에 드렸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쌀 80kg 지금 현재 우리 안면도 같은 데는 16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만 원 받아서는 사실 지금 인건비가 하루 외국인 대리걸로 17만 원이고 이것저것 농자재값 올라서 식탁을 안 맞아요. 농사를 쳐봐야 빈농사 한번 지른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20만 원 맞춰줘야 된다라고 강력히 건의를 했고 또 농산물 농식품 장관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가을에 좀 쌀값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최대한 타작물 재배, 쌀이 우리가 덜 먹으니까 쌀을 많이 생산이 되고 쌀값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라 우리 도나 우리 의회에서도 타작물 재배 이쪽으로 많이 좀 유도를 해서 재배 인력을 줄여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이 명료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미흡하지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것만 지금 이게 제가 그 교과서적인 내용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 서산 출신의 국민의힘에 의해 중앙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 출신이라고 그랬죠. 네. 바다에 군물을 치면 고기가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뭐라고요? 바다에 네. 바다 속에 네. 그물을 치면 그물. 예. 이 물고기가 안 넘어온다 그랬어요. 글쎄 나도 그 분의 말을 그러니까 제대로 안 들어서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그분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긴 좀 그러니까 준비성 없이 오늘 일주일 기자회견을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쌀 거부권 있죠. 그러면 한 달도 안 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쌀 농사 짓다고 와서 시거했죠. 말씀이 좀 지나치시고요. 아니 이게 충청남도 의회가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그런 말을 정말 충남 도민을 생각한다면 쌀에 문제된 걸 어떻게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고 바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술적인 것이 공급이 되면 오염수가 해결이 됩니까? 기자님, 우리 의원님께서 기자님, 예, 과학적인 근거 있어요? 과학적 근거요? 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 주시면 과학적 근거를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은 그럼 오염수를 방출하는 동의하신 거네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의하신 5천만 거네요. 국민 중에 한 명도 거기에 반대 찬성한 사람 없다고. 저도 반대합니다. 이게 구체적 이야기가 그러면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자리가 뭔 자리예요 지금?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려고 이 자리가 뭔 자리냐고요 지금? 정광석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김문규 의원님도 해당 상임위원회라
잠깐 얘기할게요. 국정원계 의원의 김규 위원장입니다. 우리 충청남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우리 의원회에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건강식품 담당처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IAEA 원자력 기구 전문가들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다수는 방류도 해양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 일부는 해양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이렇게 양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이 방류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해양 오염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원자력 협회 백모 교수님도 후쿠시마 원전수 10리터 먹었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액실에 한번 찍는 그 정도의 미미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오염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산정수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기자님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방사능에 노출돼가지고 방사능 그 오염수를 물고기가 먹어서 그 먹는 물고기 우리가 또 처먹고 하니 우리가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 하는 가정하에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뭘 갖고 이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까? 과학자의 근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죠. 또 떠들어대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태평양 연안을 거쳐서 4년 후에 대한민국에 온다고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벌써 우리나라 어민들은 고기를 잡아도 판매도 안 되고 지금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충청남도 7개 연안 7개 바다를 둔 시군에서는 중앙정부나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방사능 노출과 관련해서 거기에 허눅지지 말고 정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방사능 검사를 합니다.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도 하고 이 방사능 노출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것을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충청남 도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겁니다. 이렇게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다 오염돼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이거는 국민을 호도치고 갈라치기 하고 정치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념이 관여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 건강, 충남 도민의 건강만 가지고 따지는데 건강 뭡니까? 우리가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다 하는 것이 뭡니까? 과학적인 근거에서 우리 병에 뭐가 있다. 이걸 알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판독하는 것은 별 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염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방사능이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아니라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하면서 해서 결국은 우리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언론 여러분한테 호소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 충남 도민의 건강, 충남 도민 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관계된 일이니 우리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보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의원의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웅 위원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네, 뉴스 온라인의 최민호 기자입니다. 네, 보건환경연구원을 담당 소관이시지 않습니까?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봉사는 검사 시 식약처의 검사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가식 부위만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그 가식 부위는 머리와 내장을 뺀 생선, 살, 눈만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요리에는 머리와 내장을 이용한 요리가 많습니다. 근데 충남도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이 부분을 추가 검사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최민우 기자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예. 문화면이 조은우 기자입니다. 질문이 정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우리 충남도가 산업화에 따른 산업인력의 필요성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농촌인력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지금 그 부족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 법무부에서 계절별 근로자 같은 경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불체자들이나 비합법적인 부분들이 지금 농촌에 있는 인력들을 메우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폭증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농산물이 폭증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의원회 쪽에서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짧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원수입니다. 질문 감사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은 지금 일일 하루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불법 체류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17만 원씩입니다. 근데 정말 쌀한 가마에 16만 원이에요. 저희 청미소에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뭐 어렸을 때나 청년기 때 뭐 이렇게 지역에 농사지면서 동네에서 뭐 이렇게 일꾼이라고 이렇게 두고 있었죠. 그때는 1년에 그 사흥 일꾼이라고 해서 쌀 한 13가마, 새끼 일꾼이라고 해서 쌀 6, 7가마 젊은 사람을 두고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요즘에는 나가면 하루 쌀 1가마씩을 벌어요. 이거 어떻게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지난 11대 때도 양승조 지사한테 도전주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도입을 하자. 그때는 전국에 무주군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예시를 들어가면서 해서 그건 김태훈 지사께서 지난 12월 12일 날 라오스 주 정부하고 사회복지부 노동장관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 10월에 시장군수도 있었고요. 그 라오스라는 데는 뭐 아시다시피 뭐 바다가 없고 산골 나라이고 지난번에 뭐 SK건설에서 짤건설 했다가 이제 무너진 곳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 가서 알아보니까 거기가 최고위층이 우리나라 돈 한 5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하고 MOU 체결해서 올해도 지금 일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제대로 많은 인력을 좀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쉽지는 않죠. 어떤 첫해고 배불를 수는 없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야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17만 원씩 하는 게 불법 체류라는 그런 분들하고 서로 경쟁이 되면 좀 인건비가 내려가지 않을까. 또 하나 걱정은 그 사람 한쪽에서 같은 현장에 나갔는데 한쪽은 17만 원 받고 한쪽은 6만 원이나 7만 원 받는다면 또 그 라오스에서 오신 그 인력들이 위탈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자를 우리가 인력을 쓰게 되면 그런데 뭐 사고가 나고 문제가 되면 그 농장 주도 처벌을 받기 전에 불법 체류를 사용을 했으니까 또 그렇게 되고 또 문제가 다치거나 하게 되면 또 농장도 문제가 되고 또 그 일했던 불법 체류자도 인력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의료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같은 거 다 들어서
그런 문제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도 많이 시키고 우리가 이제 공항에 이제 라오스 인력이 들어오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성문대학교에서 거기 뭐 라오스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그 교육을 직접 공항까지 가서 우리 그 성문대학교로 와서 교육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교육을 시키고 급한 한국말도 가르치고 해서 인력에 내보낸다고 하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직접 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지금 21개, 23개 농협에 그 직접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협에다가 인력을 주어서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수송비라든지 아니면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잘만 정착이 되면은 인건비는 어느 정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질의답변 시간을 30분까지 예정을 했는데 사회자가 진행을 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끝으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저 금강일보 최준호 기자인데요. 최근에 이제 충남 학생인권 조례와 기본인권 조례 관련돼서 찬반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위에서는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그 결의안 관련돼서 도의회 여야에서 약간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장단에서는 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갈등은 크게 없고요. 원래 충청남도 의회가 모범적인 의회로 여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48명의 위원들을 그 마음을 적극 수용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민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기자님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원칙대로 또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기념촬영 순서가 되겠습니다. 잠시나마 조금 소란이 우리 그 위원장님들이 격하게 발언하셨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다 좋은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